1월 28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TV토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달 31일에 양자 사자 토론을 다 하자는 수정 제안을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늘 31일에 양자 토론을 하고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하자고 추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핑퐁 게임 속에 민주당은 조금 전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면서 당장 실무 협상에 참여하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여야 모두 호남 민심 잡기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 연설에서 옛 기억을 회상하며 공장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30 세대엔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 다시 수면에 올랐다며 정신 나간 정치인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흘 연속 10,000명대인데요. 오늘 수도권에서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쓴 새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도 이미 국내에 유입됐죠. 김부겸 총리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지을 거라며 고향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강체커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한테 정리되는 대로 나가서 준비해요. 네. 됐어요? 네,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가요. 류 실장, 제가 왜 이제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냐면은 오늘 이제 TV 토론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잖아요. 핑퐁식으로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제 헤드라인에서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이제 31일과 2월 3일에 나눠서 이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오늘 추가로 했고 민주당이 바로 조금 전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3당이 합의했다는 얘기를 민주당이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또 새로운 그 입장을 내서요. 본인들은 이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그런 또 이제 입장을 이제 내놔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막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속보들 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근데 이제 류 실장, 국민의힘은 왜 양자 토론을 그렇게 고수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사자 토론도 하겠지만 국민들이 정작 보고 싶어하는 건 양자 토론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네. 참, 허경영 후보가 낸 가처분 신문도 오늘 진행이 됐죠. 결론이 오늘 나옵니까? 네, 아마 그럴듯한데요. 오전에 열린 사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에 허경영 후보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허 후보는 자신의 토론을 원하는 민심이 아주 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따가 좀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강희연의 뉴스픽5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면 확진자 수가 더 크게 늘어날 거란 관측,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정치권에서는 양자 토론이냐 사자 토론이냐 또 날짜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지금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강희연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픽은 사흘째 10,000명대, 또 역풍대 커튼, 순방 수행단 확진, 북한의 무력 과시 물음표, 합승 택시 부활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6,09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10,000명을 꾸준히 넘고 있는데요. 서울 3,991명, 경기 5,175명 등 이 수도권에서만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 소식 첫 번째 픽에서 정리했습니다. 한 3월 중순 정도에서 3월 말 정도가 피크가 될 것 같다. 이제 수학적 모델링 자료를 보면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정도 또는 많으면 20만 정도까지를.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 설 연휴가 시작되죠.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우려해서 이번 명절에도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서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7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와 또 김천 구미 KTX역에 코로나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고향 방문 이후에 약 한 38% 가까이가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우리가 출발하는 확진자 숫자 자체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는 지난번보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모두 2,877만 명이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명인 수준이죠. 설 당일인 다음 달 1일에 530여만 명이 이동하면서 가장 혼잡할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들도 이 사적 모임 기준 대상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면회가 금지됩니다. 임종 등 급박한 상황을 예외하고 사전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면회가 가능한데요.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 판매만 되고요.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은 입석 판매가 제한되고 창가 측 좌석만 판매됩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 전국 동네 병원과 의원들도 코로나 검사와 진료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일로 시간을 못 받긴 했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야간 진료 문제나 또 의료 수가 문제 등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확진자와 일반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해야 하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됐다는 곳이 많습니다.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연세 많으신 쇠약하신 분들하고 환자들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렇자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호흡기 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구역을 분리하고 검사를 위한 검체는 주사실 등 별도 공간이나 환기가 가능한 진료실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했고요. 의료진은 K94 이상의 마스크 등 4종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KN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협은 설 연휴 이후 전국 진료의원 1,000여 곳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로 연계하여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PCR 검사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세부 유형 중의 하나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이상에서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정부는 국내 감염 사례 중에 이 유형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해외 유입 사례에서 4.5% 정도가 이 유형의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는 감염력이 1.5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변이가 중증도나 전염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어서 크게 오미크론의 특성 안에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역풍대 커튼입니다.
정치권의 TV 토론 공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야는 대선 후보들의 이 TV 토론 방식을 놓고 오늘도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방송사가 제안한 오는 31일 사자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동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이 먼저라면서 거부한 상태였죠. 국민의힘은 31일에 사자 토론과 양자 토론 둘 다 하자는 민주당의 역제안을 제해서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토론, 최대한 많은 조합의 형식을 통해서 토론을 좀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일 날 양자 토론도 하고 다자 토론도 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돕는 게 아니라 국민의 고통의 시간이 된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원래 합의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을 열자, 또 방송사 양자 토론을 금지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유튜브 중계나 다른 방법으로 국회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열자고 했죠. 국민의힘은 오늘 사자 TV 토론을 위한 룰미팅도 불참을 했는데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후 7시 1대1 토론에 응하라고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제안을 얹었는데요. 31일에는 양자 토론을 하고 2월 3일에 방송사 사자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자 토론을 끌어들여 양자 토론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일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각 당 후보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 토론 커튼 뒤에 이재명 후보가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그런 소식이었죠. 민주당은 일단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하고 31일에는 양자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룰싸움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 합의 전에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국민의힘의 양자 토론 고집은 오만한 생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법원 판단대로 다른 정당들과 또 방송사가 요청한 대로 하는 게 순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혹시 말실수를 할까 봐 사자 토론에 나서지 않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행여 윤 후보가 무의식에 숨겨둔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프로이트의 말실수가 생길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실력이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는 후보는 감히 대통령직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각각 입장을 냈는데요. 법원이 양자 TV 토론을 금지하자 양자 담합 토론을 막아냈다고 기뻐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다시 양자 토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또 편법 양자 담합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차라리 국민의힘을 뺀 3자 토론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님 물지 않겠다, 해치지 않을 테니 굳이 궁색한 꼼수로 양자 토론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자 토론에 나와도 된다고 꼬집었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다자 토론을 피하고 무산시키려는 꼼수는 보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양자 토론이 무산됐는데 또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것은 명분이 없다. 옹졸한 제안이라고 했는데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 선대본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도 다자든 양자든 그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논의 좀 갈리죠. 우리 선대본 내부에서도요. 네, 세 번째 픽은 순방수행단 확진입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순방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 이 순방에 함께했던 수행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일부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청와대 측은 귀국한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일부 수행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고 사흘간 이 관저에서 이례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요. 대통령은 방역수칙에서 예외되는 격리 면제자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확진자가 발생해서 격리 조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죠. 청와대 측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지침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도 이번 확진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와대가 확진자를 숨겼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은 알 필요 없는 것이냐,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 투명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북한 무력 과시 물음표입니다. 북한이 어제를 포함해서 올해 들어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탐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미사일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발사한 전술 유도탄과 지난 25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체계의 실용적인 전투적 성능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의 이익을 믿음직하게 맡게 된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진에 찍힌 군수 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겁니다. 이 공장이 북한의 군수 공업 분야에서 중요한 곳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합승 택시 부활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과 택시를 함께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합법화된 겁니다. 1970년대에는 이 택시 합승이 흔했는데요. 기사가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태우면서 시비가 잦아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역을 제한하진 않았지만 현재는 서울에서만 택시 합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합승이 가능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택시 요금은 합승 승객과 나눠서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TV 토론을 놓고 여야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속보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속보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그 TV 토론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양자 토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양자 토론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제안해 와서 우리가 전폭 수용한 상태였다면서 합의를 한 대로 양자 토론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토론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부터 계속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입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31일에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을 다 열자는 그런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오늘 그걸 따로따로 하자, 먼저 양자 토론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던졌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오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추가 입장이 나온 거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3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이렇게 지상파 방송 토론 실무 협의를 한 결과 다음 달 3일 저녁 8시에 사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방송 토론 콘텐츠 단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오는 31일 양자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사자토론 참여에 대해 확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양자토론과 2월 3일 사자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양자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토론에 참여를 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상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에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진행된 협의는 2월 3일에 진행될 방송토론의 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 이 3당 사이에 실무 협의나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국민의당은 명확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에게 양자토론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핑퐁을 벌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찾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당이 다시 이제 양자토론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는 주장을 좀 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에서 좀 논의가 좀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왔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오늘 새로운 변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가 누구냐면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죠. 허경영 후보는 왜 나만 빼놓느냐. 그러니까 사자토론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오늘 관련한 신문이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후보 등 4개 정당만 참여하는 사자토론을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오늘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허 후보는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헌법재판소는 15대 대선에서 토론 초청 대상을 원내 교섭단체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허경영이 토론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대통령을 3번씩 나오냐. 뭐 때문에 대통령을 3번씩 나오면서 저 사람이 막중한 돈을 쓰고 나를 여야가 담합해서 안 내주니까. 네. 자, 코로나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정부가 이제 PCR 검사 대신에 신속 검사의 비중을 이제 높이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방역 체계를 바꿨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사용이 되는데 정부는 이제 큰 문제 없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예전에 이제 마스크 사태처럼 품절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는 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 중심으로 받도록 하고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자가진단을 받고 여기서 양성이 검출되면 PCR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검사 체계가 바뀌는데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고 연휴가 끝나는 3일이 되면 전국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 자가검사 키트는 약국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불안한 국민들이 다량으로 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벌써 약국과 인터넷 매장 곳곳에서 이 키트가 품절됐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마스크 대란처럼 이 수급 물량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검사 체계의 혼선이 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를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할 게 많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토론에 대한 입장을 지금 막 이제 내놨네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지금까지 토론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고 자꾸 뭔가 토론이 불가능해지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서요. 아무튼 그 후보들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강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설 연휴 앞두고 1만 6천 명대 양자 T4자 토론 모두 개최 합의 이렇게 잡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죠. 벌써 이제 귀성행렬이 시작됐는데요. 대선 민심의 흐름을 결정할 연휴를 앞두고 후보들도 분주합니다. 여야 모두 호남 표심에 구애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연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쇄신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는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대선. 호남을 잡지 못하면 대선도 없다. 호남이 다시 대선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급히 광주로 향했죠. 설 연휴 전에 호남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체에 의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히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보의 호남 민심 공략의 필살기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죠. 광주 전남은 대선 경선 당시에 유일하게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뒤졌던 곳입니다. 이 전 대표는 충장로 한 복판에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연호는 이재명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남 표심 결집에 나선 이 후보, 소년공으로 일했던 박정희 정부 당시를 소환했는데요. 호남 소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네, 지역 민심 맞춤형 발언일까요? 지난해 대구 경북에 가서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었죠. 과거 한때 군사 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영남 지역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이제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무책임한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서 불량한 정치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발언은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선거의 지역 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여야가 서로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마의 20% 지지율의 벽을 넘어보겠다 벼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직접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호남 지역의 230만 가구에 보냈죠. 존경하는 땡땡땡님이라고 이름도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넣었고요. 본부는 직접 손으로 쓴 걸 인쇄를 한 겁니다. 저 윤석열은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고자 한다면서 지역 공약들을 일일이 글씨로 썼는데요. 윤 후보의 설 연휴 직후의 첫 방문지도 호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설 연휴 민심의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연휴 직전 여론 상황 오늘도 백다의 유정화의 다정 크로스 발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반장. 네, 이 시각에도 저 시각에도 다정한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 상황실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자 세계일보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3.5%, 윤석열 후보가 32.9%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볼 텐데요.
이렇게 두 후보의 지지율이 35%로 똑같았습니다. 어제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보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앞서는 일부 조사 결과들이 있었지만 다시 초접전 양상이 된 건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갤럽 조사에서 1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조사에서는 10% 초반으로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꼽은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7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후보는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윤 후보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는 이유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설날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대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분위기가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론 상황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 실장 나와주세요. 네, 백반장 감사합니다. 설 연휴 직전 여론 보셨고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할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설 민심 밥상에 올린 메뉴, 바로 정치 쇄신 이슈인데요. 여러 가지 인적 쇄신과 정치 쇄신 방안 꺼내 들었습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3선 연임 초과 금지,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국회 윤림이 제명한 의결에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콕 집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묻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와 족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검찰로 갑으로 사시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입니다.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 5곳 중에서 대구 중남구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중남구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죠. 국민의힘이 소위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어렵지 않은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와 달리 서울 서초 갑은 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질을 던진 윤희숙 의원은 범죄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국회 윤리 제명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죠. 민주당은 윤미향, 이상직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제명하자고 했는데 박 의원은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의 수주를 받을 수 있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탈당을 했다가 최근 복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문제, 윤미향, 이상직 의원보다 더 심하다라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직 윤리위 심사도 하기 전이라고 감쌌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그 권한, 또 상임위원으로서의 권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축제를 했다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지 불기소한 것은 아닙니다.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아직 심사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고. 네, 이 제명안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직접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요. 윤 의원의 남편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비판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연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에게 던져진 숙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이 확정이 됐죠.
국민을 두 동강 내고 민주당에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웠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이번 판결로 일단락이 된 셈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필 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정계 입문의 한 계기가 됐었던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으면은 또 모르지만 그걸 지휘하고 또 퇴직한 사람으로서 판결에 대해서는 다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심리하고 깊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요. 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해온 김용민 최고위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이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판결 등과 비교를 하면서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의 여론방학 공사상, 여론방학 봉사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막 부리는 상이에요. 실제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무죄, 사법농단 판사들은 집행유예고, 이러면서 무슨 정의 공정을 얘기해요. 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강하게 옹호했었죠.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 건너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판결 역시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수사가 예를 들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잘못이다. 네, 이재명 후보는 해병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했는데요. 강한 안보를 강조한 겁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정 의원님들은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과 어떤 얘기 나누실 예정인가요?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새해 복은 잔뜩 받는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남 쟁탈전 나선 이재명, 윤석열, 설 밥상 민심엔 여야 쇄신 경쟁. 네. 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허경영 후보에 관한 그 법원의 판단이 이제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낸 사자 TV 토론 가처분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법원이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낸 양자 토론 관련한 이제 가처분 신문은 받아들였잖아요.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었는데 오늘은 허 후보가 졌네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뉴스를 전했지만 이제 허경영 후보는 뭐 며칠 전에도 뭐 천벌을 받을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상당히 본인이 지지율도 높고 또 민심이 원하고 있는데 본인을 사자 토론에서 빼는 것, 토론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성을 잃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자 토론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네요.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양자 토론 또는 사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을 좀 짚어볼까요? 해병대원들을 만났다는 거죠, 광채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해서 현재 해군 소속인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경계 업무를 과학화하고 또 해병대 부대들이 본연의 상륙 작전 역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강한 국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아주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불린을 시키고 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해병대 군복과 군용 점퍼를 입고 해병대원들을 만났는데요. 젊은 장병들, 그러니까 MZ세대 장병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란 수첩을 꺼내서 꼼꼼히 내용들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을 위한 헌신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좀 찾았고요. 또 설 명절의 귀향길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섬 주민들에게 월 5회 1,000원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이 소확행 공약을 내놓은 건데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1,000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수 욕설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욕설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이 후보가 형 이재선 씨의 요구를 한마디 들어줬어도 되는 건데 그때 시장이 된 게 처음이라서 스킬, 그러니까 대응 기술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욕설은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십 년이 쌓여서 생긴 일이었다면서 하지만 죄송한 일이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유세 도중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언급하면서입니다. 김 씨는 어머님이 신혼 때 상대원 시장에서 국자 세트를 사주시면서 내가 사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다. 이 후보도 어머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도 그 국자를 쓰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본인도 울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욕설 자체를 감싼 학자도 있었다는 거죠? 네, 역사학자 전우용 씨인데요. 이 후보의 소통 앱인 이재명 플러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욕설 논란은 이 후보의 형이 성남시장 시절 시정에 개입하려 해서 이를 거절하려다가 생긴 일이라면서 이 후보의 행동은 대의 멸친 대의를 위해 육친의 정을 버린다는 뜻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라 장군 계백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부인과 자식을 직접 모두 죽였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이 행위가 마땅했는지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그를 패륜범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네.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신라 계백 장군이라고. 네, 신라 장군 계백. 네. 백제장군. 백제장군 계백. 네,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줬는데 네, 좀 잘못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요. 그 형 이재선 씨의 유족 측이죠. 그러니까 형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그런 속보도 추가로 들어왔네요. 자, 아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이제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을 바로 앞둔 그 직전 여론조사가 거의 지지율이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35%로 이제 똑같은 지지율이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남, 그러니까 20대 남성 표심 결집을 계기로 반등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좀 주춤해진 듯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를 좀 떨어뜨렸다는 이런 분석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분노해서 저런 사람을 바꿔야 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냐는 측면에서 지지 이유를 상실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회 윤리위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비판적인 글을 공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 결의 하나의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윤 의원에게 의원직을 준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윤 의원은 30년이 넘는 시간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바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한 한 시민의 글도 공유했는데요. 참으로 눈물겹다, 고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재산이 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사 퇴임과 함께 총 31억 5,9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28억 6,400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10개월 만에 3억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이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평가액이 10억 1,300만 원에서 13억
3,1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 후보의 장남은 지난해 1,2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부채가 늘어났고 예금액도 5,1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호남 쟁탈전 나선 이재명, 윤석열, 설 밥상 민심엔 여야 쇄신 경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는 새 대통령실을 광화문에 꾸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윤 후보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죠. 홍준표 의원은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윤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장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물음표가 따라붙었죠. 윤 후보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애매한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경호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다 사전에 체크해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경호는 국정 운영 방식에 따라와야 된다. 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전혀 경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군부대도 다 있고요. 그 경호적인 지리적인 요소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우닝가에 있는 총리 관저를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유럽의 내각 책임제 국가들은 전부 총리의 업무 공간이나 그 사저가 전부 다 시내에 그냥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과 장벽을 만드는 그런 지나친 경호를 저는 대폭 낮추어서 국민들과 대통령이 가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의지가 없어서 공약을 지키지 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과연 다를까요? 일단 대선 결과부터 지켜봐야겠죠. 어제 정치 쇄신 공약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구상의 핵심,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두뇌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윤 후보는 이미 AI를 선거운동에 도입했죠. 이른바 위키윤을 적극 활용 중인데요. 네거티브 킹인 이땡땡님의 급발진이 살짝 놀랍네요. 이땡땡님, 이번엔 진짜 네거티브 안 하실 거죠? 하도 많이 바뀌셔서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 오후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발언 네거티브냐 아니냐 때 아닌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목포에 가서도 뭐 폭탄주 드시고 부산 가서도 저 돼지국밥 드시면서 술 드시고 대낮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술 먹는 걸 술 먹는다 하는데. 아, 그건 검증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술 먹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네거티브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술을 많이 먹었으니 검증이란 건데요. 그럼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파일 공개, 이건 검증일까요? 네거티브일까요? 네거티브는 망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능가할 정도로 했죠. 형수 욕설을 바로 털어버리고 녹취록을 다 공개해버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형을 강제 입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하면서 형수 쌍욕한 겁니다. 시장 신분으로 쌍욕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신딸이란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죠. 건진 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명신해서 건희로 바꾸는 과정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건진 법사가 신딸이나 뭐 신하들이 여럿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근거가 유튜브 채널에서 봤다였습니다. 이것도 과연 검증의 영역인 걸까요? 윤석열 후보 김 씨의 무속 논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송구하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을 향해선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뭐 선거 때마다 무속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위원장도 발령을 내고 또 뭐 자기들의 그 지방정부 조직에도 뭐 발령을 내고 이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국민의힘은 역으로 이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에 나섰는데요. 최근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며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판교에 들어선 이 6개의 이 대기업들과 그에 따른 건설 비리가 원래의 몸통이고요. 그다음에 이 6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성남 축구 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한 것이 과연 이게 순수한 광고비냐? 순수한 후원금인지 아닌지는 돈의 흐름을 봐야겠죠. 국민의힘 측은 이미 이 후보와 연결고리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측근들까지 간 것은 있고요. 그 측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 회로도 내지는 이 의혹에 대한 지도는 다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증인들도 있는데 설사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면요. 정권 바뀌면 이거 그냥 그 평범한 검사와 평범한 경찰들 대신 양심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요. 한 달에는 이게 다 드러납니다. 돌만 들추면 다 드러날 이 바퀴벌레들을 지금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현재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물고 물리는 난타전, 이를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식적인 대통령을 한번 가질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자녀들한테 교육적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후보고. 욕설과 무속에서 자유로운 가장 상식적인 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죠. 저는 그 교과서만을 보고 생각할 때는 좀 신기한 일 같아요. 신기한 일이라고. 신기하다. 네,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더 국가 비전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은 제가 그냥.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안 후보의 장점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안타까움도 표시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가장 답답한 건 안 후보 본인이겠죠. 새정치를 내걸고 가장 처음 추진했던 정치 쇄신안이죠. 기초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며 초심을 다졌습니다. 공천권을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사실 원하지 않는데 편 갈라서 싸우기만 하고 동네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단체장, 기초단체 거기에 있는 의원만이라도 정당에서 손을 떼고 정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옳다. 과연 이번엔 가능할까요? 8년 전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선 공약 파기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반대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했든 저희들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안 후보만큼 현재 상황이 답답한 분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 윤석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전략공천 이야기를 꺼냈다가 구태 정치인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연일 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제 한계를 느낀 듯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미국으로 향하기 전 올렸던 시적 조지훈의 시 낙화를 언급하며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화이부동이란 문구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나 무리를 만드는 등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음이란 뜻인데요. 일부에선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의원 주변에선 백기투항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지금 홍 의원의 심정 이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흡연 부스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새로 내놨죠. 네, 그 23번째 심쿵 공약을 내놨는데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 구역을 확충을 하되 비흡연자와의 공간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흡연자들을 무조건 단속하거나 규제한 게 아니라 이 흡연 구역의 간격과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이를 통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흡연구역 부스와 재떨이 등을 설치하는 재원은 담배세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쇼츠,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공약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 공약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아동의 알레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식품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인력 배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사용해도 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귀에 삽입하는 인공 달팽이관이죠. 인공 와우를 교체할 경우 그동안 한 번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3회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현재 성인은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한쪽 귀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한쪽 귀 기계값만 2천만 원이 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설 연휴 때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열린공감TV가 7시간 녹취 관련해서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 이후에 아마 설 연휴 이후에나 김건희 씨가 활동에 나설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중국 산불 정책을 즉각 폐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국 산불 정책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의미하는데요. 안 후보는 이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란 겁니다.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중국이 원칙을 어길 땐 경제적인 손실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부당한 중국의 간섭과 보복,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영해침범 등 군사적인 주권 침범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부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면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술핵을 들여오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해서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하고 부산을 찾았죠.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새벽 경남 창원시를 찾았는데요. 창원 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 후보는 창원은 노동자의 도시라면서 진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서 노동자,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1981년 이 한진중공업의 1981년 이 한진중공업의 첫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를 했지만 1986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현재 36년째 해고 노동자 신분입니다. 네. 자,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정의당의 복당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많이 비판하고 있던데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지난 27일 복당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정의당 경기도당은 복당 심사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서 진 전 교수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진 전 교수가 탈당한 이후에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견이 분분해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허경영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 오늘 이제 본인이 냈던 이제 사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아까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고 또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죠. 네, 허 후보는 신문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면서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TV에 출연시키지 않아 지지율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뒤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허언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허 후보는 공중부양과 축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운동하라는 뜻이었다는 건데요.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소나무도 뛰어넘고 먼 길을 차가 없을 때 축지법으로 다녔다면서 좀 걸어 다녀라, 높이뛰기를 좀 해라. 이 소리를 한 게 나쁜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네. 자, 허경영 후보가 뭐 받아들이겠다고 조금 전에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제 추가적인 뭐 행동은 뭐 취하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자, 아무튼 이제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네요. 자, 오늘 독서론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홍준표 힘든 결정해야 할 시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딱 100일이 남습니다. 임기 말이지만 40%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레임덕 없는 정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100일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내일로써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서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올해 5월 9일 자정을기에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D-100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란 게 무색할 만큼 굳건한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를 긍정평가한 응답은 이렇게 40%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 남은 100일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주민 픽4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두 마리 토끼, 순장조,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두 마리 토끼부터 중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 TV에서 가장 자주 보는 얼굴이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인데요. 2년 가까이 방역정책 일선에서 쉼없이 달려왔지만 오미크론이란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손 반장,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푸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개 모임도 중국집에서 안 되면 안 가. 왜? 두 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TV 보다가도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최고랑 아저씨 보면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듣기만 해도 엄마, 나 반장 됐어. 반장하지 마! 하지만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미크론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죠.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지 50일 만에 검출률 50%를 넘었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를 뛰어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강조한 이유도 이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토끼로 오미크론을 꼽고 있죠. 오미크론을 잡지 못하면 애써 쌓아온 K 방역의 둑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설을 앞두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국민 협조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28일에 방역 대응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잡아야 할 두 번째 토끼, 바로 집값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데요. 임기 내에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만큼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의 확충과 그런 어떤 금융 세제 등 정책 수단의 동원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정부에는 이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다 이어져서 성과는 성과대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물려줘서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이 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하지만 대선 판세와 후보들 공약에 따라 집값이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넘어갈까요? 순장조입니다. 대통령과 임기 마지막을 함께하는 참모와 국무위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보좌진 인선과 개각 문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3일인데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서는 윤난실 제도개혁 비서관이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죠.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각각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경미 대변인도 서울교육감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 모두 마지막까지 문 대통령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지사 나오실 거죠? 저는 현재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국무위원들 대다수도 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출마로 마음을 굳힌 분위기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는 받고 계시죠? 뭐 그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고민은 언제 끝내실 생각이세요? 뭐 그렇게 늦지 않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세 번째 픽은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전 국무총리 한명숙 씨를 특별 사면했죠. 국민 통합이 명분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박근혜 씨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죠. 김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 사면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 시점은 대선 이후인 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과 사면 대상자들의 건강 등이 최우선 고려 사항인데요. 특히 이명박 씨는 지난 17일 지병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픽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가장 주력했던 수건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였는데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무려 6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외교도 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주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됐다고 판단한 기류인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해 막판에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렇게 4가지 픽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아직 마지막 숨은 픽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 이후 문인데요. 퇴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낼지도 관심사죠. 백다의 반장이 예측해봤다고 하는데 백 반장 나와주세요. 네, 놓쳐선 안 될 문 대통령 관련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의 이 시각 이후 문입니다. 통상 전임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다음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데요. 이후 통치권을 이양하고 사저로 돌아가고는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경남 양산에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끝으로 곧바로 양산 사저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치에선 완전히 손을 떼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인 듯한데요. 다만 만일 다음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역할을 주문한다면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이후 문의 백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픽, 이 시각 이후 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준픽4에서는 보국장이 직접 주민 한마디를 정리한 게 국룰이지요. 다른 소식들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 네. 자, 오늘로 대선이 정확히 40일 남았고 또 내일 기준으로 문 대통령 임기가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5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이제 남은 100일간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박준우 마커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TV 토론에 대한 뭐 이어지는 속보들을 쭉 얘기했는데 속보가 하나 또 추가로 들어왔네요. 오늘 밤 9시 반에 민주당 협상대표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협상대표인 성일종 의원이 만나서 양자 토론에 대한 실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속보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31일에 양자 토론을 열고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열자는 그런 합의를 이뤘는데 국민의당의 반발이 지금 이제 추가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1일이면 며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바로 만나서 실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관련된 소식은 이제 내일 저희가 뉴스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치부회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금강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기간에는
구리화철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되면서 조선인이 동원돼 강제 노역에 시달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면서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려면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공식 후보로 추천을 해야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후 외무상 및 문부 과학성과 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고 기자들에게 추천 이유를 설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앞서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저녁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판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추천 시기에 대해선 올해 또는 내년 이후 가운데 어느 쪽이 등재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냉정하게 논의해 많은 나라에도 이해토록 하면서 또 등재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서 국민의힘이 곽상도전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제 그 자리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탈당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과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인 김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힌 건데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서 오라는 당의 지시로 판단한다면서 당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왜 이 지역 의원이 돼야 하는지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김 최고위원이 실제로 탈당한 후에 무소속 출마한다면 꼼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당원인분들은 이 취지를 받아 대선 운동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주민 제가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마무리 D-100 맞은 문 대통령, 남은 과제 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원 체크 일주일 동안 수고